지지와 저항의 개념 및 활용. 보통 보면 이제 저도 외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로 많이 썼는데 서포트 레지스턴스라는 이 단어가 귀에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제 영어를 통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소개,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개념, 지지 저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면서도 중요한가, 그리고 지지 저항선 그리는 방법, 요거는 제 주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 이제 지지 저항선만으로 거래가 가능할까? 이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하죠. 저도 한때는 한 1년 정도 이 방법만으로 가지고 거래를 했었고,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 중에서 남한산성이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그분도 이 방법으로만 거래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가격은 언제나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보면 특정 구간에 조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상승세나 하락세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모습, 이런 거부 반응들, 가격의 움직임들이 반응을 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락 조세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못하고 횡보 내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기술적 분석의 중요한 요소인 지지와 저항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지지 저항의 개념.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는 바로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이죠. 수요와 공급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바이어들, 그러니까 매수세죠. 매수세도 있고 셀러들이 움직이는 매도세도 있을 거고, 이 매수와 매도가 싸우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가격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아니면 일정한 특정한 패턴을 만들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파동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바이어와 셀러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영역이므로 수요와 공급이 넘치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지지와 저항을 뚫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렇죠. 한쪽 매수와 매도 세력이 다투다가 어느 쪽이 우위를 정하면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 지지와 저항선 부분에서 일정하게 가격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차트에서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기관 투자자들은 보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죠. 제가 하는 이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지금 하루 거래 대금이 6조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처음 시작할 2013년 정도의 통계 자료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거래 자금이 많겠죠. 그러면 이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특정 영역에서 기다리는 매수든 매도든 어쨌든 매집하는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매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기 읽어보면 거대한 거래 자금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걸 한 번에 거래했을 경우죠. 이는 기관이 원하는 유리한 가격을 선정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가격이 한 차례 움직인 후, 그러니까 이 영역이 기관들의 매집 영역이다 치면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사겠죠. 사면 가격이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기관들이 매집 자금, 계획된 자금의 10% 정도밖에 사지를 못했다고 치면 또 이제 여기까지 가격을 움직여놓고 그대로 두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때문에 여기서 가격에 횡보를 주거나 주춤하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휩쓸어 주거나 이런 모습 때문에 다시 가격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원하는 가격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계획된 자금에서 일부를 매수를 하게 되죠. 그 매수세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관들은 계획된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서 가격 반응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분석가들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 가격대에 오면 가격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지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지 저항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관들이 거래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는 가격 영역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를 통해서 이런 지지 저항 영역을 잘 찾아내서 거래를 해주면 훨씬 더 확률 좋은 수익 좋은 거래가 찾아질 수 있겠죠. 지지 저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현재 가격 위치를 기준으로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다면 저항, 그러니까 아래에 있다면 지지. 저항은 이제 가격의 천정 꼭대기, 지지는 가격의 바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고점과 저점은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가격일수록 가격이 그 지점에 오면 반응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돌파되면 이제까지 저항은 지지의 역할, 지지는 저항의 역할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지지 저항이죠. 현재 가격이 여기 있다 그러면 현재 가격 위에서 가격이 거부 반응 나오는 이 지점, 이게 저항인 거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여기 있다 그러면 현재 가격 아래에서 거부 반응 나오는 부분이 지지.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박스권인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시장을 구분을 하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분석할 때 가장 첫 번째 순서가 현재 종목의 시장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이게 추세장이냐, 박스권이냐. 추세장일 때는 이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시장의 유형을 먼저 구분하고 지지 저항선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특히 이제 높은 시간대 확률 높은 메이저 지지저항, 그다음에 낮은 시간대 구역과 구역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한 번 더 구역을 나눠주는 마이너 지지 저항선을 찾는 것이 분석의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방법은 당연히 가격이 지지 영역 근처에 도달했을 때 매수로 들어가야 될 거고, 저항 영역 근처에 도달했을 때 매도를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손실 범위가 스타무스가 굉장히 짧은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지 저항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 저항이 왜 중요한가? 첫째, 이제 가격 움직임이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는지 가늠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우리 기관의 의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영역, 그러니까 기관의 매집 영역이죠. 지지 저항선. 특정 영역을 계속해서 거부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 실패하는 경우, 이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성 높은 지지 저항을 찾는 곳,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실제로 지지 저항 찾는 거를 쭉 한번 나열해 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가격 반응이 많이 나오는 거, 거부 반응이. 그 다음에 높은 시간대 차트에서 지지 저항선. 이게 이제 높은 시간대는 캔들 하나가, 일봉에서 캔들 하나가 시간봉에서는 24개의 캔들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높은 시간대의 캔들 하나, 이 캔들들이 만들어지는 일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일정한 영역들, 이런 것들은 그만큼 많은 가격 정보들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가격의 변동, 직전 저점, 직전 고점. 이게 용어 차이이긴 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중간의 움직임들은 이 전고점과 전저점 사이에 갇힌 움직임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얘를 전저점,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고점 대비 저점이 전저점이 되는 거고, 요 세부 소파동에서 나오는 요 직전 변곡점, 요거를 직전 저점, 직전 고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용어 차이기 때문에 딱히 정답은 아니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전 고점, 이전 저점은 금방 얘기했던 그 이전 고점 저점, 직전 저점은 바로 앞전 변곡점. 어쨌든 이런 지점들이, 변곡점들이 중요한 지지저항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스포트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지지저항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반응을 하는 곳. 여기는 이제 현재 가격이 아래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이 시점에 돌파가 된 이후에는 지지의 역할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지지저항으로서 신뢰도가 높더라. 그리고 추세장의 변곡점, 일단 차트에서 그랬지만 추세장의 변곡점들, 특히 이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뭉친 모양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뭐 브릭스라고 해서 백돌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게 찾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이 이후에 지지저항으로서 역할을 한다. 신뢰성 높은 지지저항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가격이 이 지점에 도달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횡보장에서, 이건 이제 추세장인 경우고, 횡보장에서 박스권의 상단, 중단, 하단, 역시 중요한 지지저항선이다. 이거는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유형, 그러니까 추세장이냐 박스권이냐 구분하고, 추세장일 때는 이런 변곡점들, 그리고 이 변곡점들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부분,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가격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 높은 지지저항이다. 그리고 주간 일간 차트의 시가, 장기 중심가, 이거는 아마 뒤에 가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그리고 가격 반응이 이 시가와 전일 중심가에서 가격 반응이 상당히 잘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의 또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한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 0.38, 0.5, 0.618, 그리고 뭐 더하면 0.786, 0.236, 그리고 확장 레벨 마이너스 0.272, 마이너스 0.618, 1.236배, 1.618배, 뭐 이런 식으로 타겟가에 해당되는 확장 레벨,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가격들이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플라이 디맨드 존, 오더 블럭, 이런 개념들. 스플라이 디맨드 존은 저도 뭐 그냥 단순히 그냥 지지저항으로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더 블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ICT라는 트레이딩 그룹이 있는데, 이분이 멘토링을 하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개념 이긴 한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의 개념은 아니죠. 그냥 아까 지지저항에서 이제 지지저항이 생기는 이유, 기관들이 매집을 쪼개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큰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은 이제 스플라이 디맨드 존보다 약간 더 작은 개념, 디테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찾는다기보다는 지지저항을 찾아서 거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간략히 소개하면 오더 블록 자체는 오더 매수 매도의 명령을 블록 단위로 쪼개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 영역에서 오면 조금씩 블록 단위로 쪼개서 매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이런 부분이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더라. 그걸 찾아서 다음에 이 오더 블록 근처에 오면 가격이 큰 폭으로 반대 움직임이 나오더라. 거부 반응 같은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거래하는 게 오더 블록입니다. 단순히 지지 저항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차트에서 찾는 방법 그리고 오더 블록의 패턴의 유형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긴 한데 저도 뭐 이런 공부를 하고서 이거 뭐 그냥 지지 저항이네 싶어서 버린 이론이죠. 자, 그럼 지지 저항선 그리는 방법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뒤에서 차트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주로 반응하는 곳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 몸통 끝을 가지고 일단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지 저항 선이라는 거 선으로 표시는 하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선보다는 약간 영역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 정확하게 가격선에 반응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 가격 영역 안에서 가격이 반응하더라. 그러면 이 영역 안에서 하단선이 될 수도 있고 상단선이 될 수도 있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든 가격의 반응을 살필 것이다. 살피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캔들 몸통 끝에서 위까지 그러니까 위기 이런 식으로 놨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선은 여기에다가 긋지만 위까지 이 영역 전체를 지지 저항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한번 각자가 한번 해보시면 기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 저항선의 구분 요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시간 이상 차트에서는 메이저선이라고 하고 1시간 이하 차트에서는 마이너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4시간 이상 차트에서 찾은 메이저 지지 저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요 점선으로 있는 게 그 낮은 차트에서 그러니까 요 구역 안에 이 구역 3번 구역 안에서 다시 잘 반응하는 위치를 찾은 이 마이너 지지 저항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심리적 가격 레벨 1000, 뭐 500, 150 등 이제 딱딱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1023, 1002 뭐 이런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 선을 찾았을 때 심리적인 가격 레벨 딱 떨어지는 숫자를 활용해서 구역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다. 실제로 차트에서 50핍 간격으로 쭉쭉 선을 그어놓았을 때 이 가격들이 실제로 반응을 잘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코링이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매수 매도 할 때 딱 500원에 딱 걸고 1000원에 걸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차트에서 역시나 반영이 되더라라는 것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저항을 활용한 거래는 단순합니다. 그냥 추세 방향으로 지지에서는 매수, 저항선 근처에서는 매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거래를 해야지 손실은 작고 수익은 큰 확률 높은 거래, 유리한 구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주죠. 지지 저항선으로 거래가 가능할까?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언제 수년 전에 초창기 때 이 지지 저항선만으로도 거래를 했었죠. 일단 예제로 유로달러 1시간 차트에서 지지 저항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30분 차트에서 이 구역이 낮은 차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구역이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또 구역을 나눠줍니다. 이때 낮은 차트에서 찾은 선을 저는 마이너스 지지 저항선이라고 부르고 높은 시간대에서 찾은 지지 저항선을 메이저 지지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가격이 더 반응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구간,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하면 이 구역이 일정하게 나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레벨이 또 앞에서 얘기했던 심리적인 지지저항 레벨, 그러니까 가격이 딱 떨어지는, 가능하면 딱 떨어지도록 구역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 지지저항만으로 거래하는 것들은 구역 거래하는 거죠. 구역 거래. 가격이 이 구역에 들어왔을 때 다음 구역까지 거래를 해주는 거고, 구역 끝까지 거래해주는 거고, 다시 이 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구역 끝까지 거래해주는, 이런 구역별로 나눠서 거래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요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야 라고 예상하고 아랫부분에서 윗부분까지 거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일종의 구역 거래죠. 구역 거래와 추세 거래로 제가 보통은 구분들을 해주긴 하는데 오늘 뒤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예제를 보면 이때도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안 적어놨나? 여기 있네요. 가급적이면 추세 방향으로 거래를 해준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이 예제 차트로 한번 잠깐 보고 실제 차트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구역에서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이 캔들이 이게 이미 그대로 1번, 2번, 3번, 4번 구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구역에서 가격이 지금 화살표 캔들에서 2번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지지선 가까운 곳에서 2번 구역 끝부분까지 매수 거래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계적으로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손절은 마지막 저점
밑에다가 두시고 거래를 하셔도 되는데 뒤에 이제 이론들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 캔들 모양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여기서 거래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요 1번 캔들이 이 구역을 넘어섰다라고 판단하고 2번 캔들 시가에서 거래를 단순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거래는 2번 구역 끝부분까지 타겟을 설정하고 들어간 것인데 이것도 뒤에 이론들을 다 공부하게 되면 더 바람직한 거래는 이거죠. 돌파를 확인하고 리테스트 올 때 이 위에서 잡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래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5번 캔들이 지금 2번 구역에서 3번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6번 캔들이 바로 이 지지선을 한 번 더 찾는 리테스트 동작이죠. 그래서 7번 캔들에서 거래로 들어갔고 1차 타겟은 3번 구역 끝부분, 그리고 1차 타겟을 뚫는 이 8번 캔들이 상당히 강하게 한 방에 뚫었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이 4번 구역 끝부분까지 우리가 거래를 한번 노려볼 만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 거래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이 지지 저항으로 거래하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실제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뭐 히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제 외환 차트에서 한번 외환 차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차트 쪽이 아마도 이해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유로달러 차트인데 지금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한눈에 봐도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아까 얘기했던 그 추세장에서는 변곡점들 기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뭉치는 부분, 릭스라고 하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더라.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한번 갖고 지지 저항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예제 차트로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개념대로 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고점대점과 고점대점만 연결해도 꽤 괜찮은 반응 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파동을 본다면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들 형태를 보면 대략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마켓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마켓 스트럭처. 마켓의 구조죠. 마켓의 구조. 그러니까 지금 마켓의 구조는 시장의 구조는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조. 그러니까 저점들, 고점들 이런 것들을 마켓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곡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윙 포인트, 스윙 하이로 다 같은 비슷한 이 변곡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지저항선들이 잘 찾아지더라. 가격들이 반응을 많이 하더라. 약간 디테일하게 최근 가격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몸통 끝에서 몸통 끝 범위를 벗어나는 위까지 이렇게 지지저항선을 영역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한번 반응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반응이 있었고 돌파되고 나서 이 지점을 찾고 한 번 더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지저항선에서 가격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디테일하게 보면 이 몸통 끝이 여기죠. 여기에서 윗끝 부분 이 영역 자체를 지지저항으로 판단하면 이웃 거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몸통 끝 부분에서 위계 끝 부분 요 지지 저항은 여기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한 번에 뚫리는 경우는 의미가 별로 없죠. 일단 대략 이런 식으로 지지 저항선을 찾아줍니다. 자, 여기서는 한눈에 봐도 지금 뒤에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추세도 상당히 잘 맞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추세와 지지 저항과 그러니까 뒤에 가면 거래를 할 때 한 가지 힌트로 우리가 거래를 하진 않습니다. 힌트가 겹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와 지지 저항이 겹치는 구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난 차트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움직임들이 설명이 상당히 납득이 가는 움직임들이죠. 예, 추세와 지지저항 그리고 여기다가 피보나치까지 이건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피보나치까지 그리고 또 하나 병선 병선도 다이나믹 지지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힌트들이 최소한 2개, 3개 내지 3개 겹치는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캔들 모양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죠. 파동 카운팅 해가지고 포인트가 이렇게 겹친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래 포인트가 분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우선 지지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